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연년생으로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워킹맘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아이도 키워야 되고 매달 나가는 대출에 카드값 생각하면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하죠. 저희는 특히나 결혼할 때 양가에서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지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님이 혼자시고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다 보니 생활비나 용돈도 매달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 서로 모아놓은 돈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었어요. 그 대출금에 아이 둘까지 키우고 어머님 생활비도 보탬이 돼야 되다 보니 늘 빠듯하고 여유가 많지 않았죠. 오죽하면 저도 만사까지 출근하고 출산 후 휴가 3개월 빼고는 회사를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6시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리고 와서는 밥 먹이고 씻기고 9시까지 놀아주고 그리고 아이들 재우고 나서 10시부터는 반찬도 만들고 밀린 집안일도 하고 또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부업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1시쯤 돼서 들어가 자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 잘 때는 거의 초주검으로 자곤 하죠. 쉼없이 나름 빡빡하게 살고 있지만 조금씩 갚아가는 대출, 조금씩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함도 느끼고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시댁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데요. 1시간 정도 거리라서 엄청 가까운 건 아닌데 연락도 자주 오시고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오라고 하세요. 평일 내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주말만큼은 남편하고 번갈아서 애보면서 하루 정도는 푹 쉬고 싶기도 한데 어머님이 성화를 하시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 꼭 갔다 오곤 합니다. 그렇게 하루 가면 오전 일찍 가서 저녁까지 먹고 늦게 돌아오고요. 가면 남편이야 소파에 드러누워 TV 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식사 준비하는 거 돕고 어머님 집안일 좀 거들어드리고 또 어머님 얘기하시는 거 내내 들어드리면서 맞장구 치고 말씀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남편은 형이 2분이나 더 계시고 2분 다 결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형님도 2분이 있어요. 근데 꼭 형님들과 저를 부를 때는 같이 오라고 안 하시고 한 주씩 번갈아서 오라고 하십니다. 주말에 적적하시다고요. 하여튼 바쁜 와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꼭 찾아가고 기념일이나 행사도 챙기고 매달 생활비랑 용돈도 드리고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머님을 챙긴다고 챙긴 거죠. 어머님 성에는 못 찰지언정요. 그러다가 곧 아버님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시댁은 명절 2번에 아버님 제사 1번, 총 3번의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데요. 제사가 있기 며칠 전에는 장 보는 것 때문에 한번 부르시고요. 또 제사 전날에는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 오라고 하십니다. 제사 전날이 되면 일 마치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가는데 가면 형님들도 오세요. 그러면 애들은 방에서 TV 틀어서 앉혀놓고 형님과 저는 주방과 거실에 둘러앉아 제사 음식을 준비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사 음식 가짓수도 엄청 많고 양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 형님 2분, 저 다 같이 붙어서 해도 거의 자정까지 음식만 만들다가 녹초가 될 정도였죠. 음식도 쓸데없이 너무 많이 하시는 데다 끝나면 들고 가서 먹으라고 봉지에 퍽퍽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주시는데 솔직히 기름 가득한 전들 그렇게 대충 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들고 오면 기름 냄새도 너무 나고 맛도 없어요. 먹고 싶지도 않고요. 굳이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 있느냐 말한 적도 있는데 제사 음식은 정성인데 보기 좋게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그건 기본이라고 뭐라고 하시더군요. 조금 먹는 것 빼곤 다 음식 쓰레기 되는데 그게 왜 기본이고 정성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저도 불만이 있었고 형님들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날은 아버님 제사 전에 장 봐야 된다고 다 같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형님들은 아주버님들 없이 형님들만 오셨고 저는 아이들은 친정에 맡겨놓고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마트랑 시장 가는 거 운전해 주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딱 그것만 합니다. 음식하거나 준비하는 건 일체 돕는 거 없고요. 형님들도 다 직장에 다니시다 보니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도 너무 부담이고 피곤한 일이었어요. 어머님께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이미 불만도 많으셨고요. 하지만 굳이 어머님께 말하실 생각은 없어 보이시길래 제가 맏며느리는 아니지만 총대를 메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장봐 올 거 주시면서 갔다 오라고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님, 근데 이번에 성균관에서 간소화된 차례상 공개한 거 보셨어요? 그게 뭔데? 차례상 표준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막 기름진 음식 쓰는 게 예법이 아니래요. 홍동, 백선이, 조율, 이신이 그런 건 원래 없는 표현이고요. 제 말에 어머님 표정이 확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가짓수는 최대로 9개면 족하다면서 송편하고 나물, 김치랑 과일, 술 이 정도만 놓아도 된다네요. 저희도 이참에 제사상을 좀 간소화해보는 게 어때요? 솔직히 전날부터 다 모여서 음식 차리는 것도 좀 힘들고 버려지는 음식도 많고 또 준비하는 비용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 코웃음을 팍 치시는 겁니다. 너 그런 건 어디서 또 들었니? 기사에 떴던데요.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고작 3번이야. 그것도 하기 싫어서 잔머리를 굴리니? 잔머리가 아니라 형님들도 다 낮에 일하시고 힘든데 굳이 이렇게까지 제사상을 거하게 차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좀 간소하게 해도 의미만 있으면. 너나 가르쳐? 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정도면 제사 많은 것도 아니야. 나랑 친한 친구네 집은 1년에 제사만 9번이야. 우리 집이 그렇게 하든? 끼케야 명절 때 2번, 너네 아버님 제사 1번. 겨우 3번 갖고 못하겠다고 그런 소리라니? 제 딴에는 다 같이 편하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머님은 길길이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솔직히 제사 음식 준비할 때 어머님도 내내 힘들다는 말만 하시고 좀 하시다가 허리 아프다고 들어가시면 결국 저랑 형님에게 다 맡기시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힘들어하시면서 이걸 굳이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식 가짓수랑 양이 줄어든다고 그 마음까지 적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들도 다 일하시고 바쁜 거 아시잖아요. 1년에 3번밖에 안 된다고 하시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선 부담스럽고 피곤하거든요. 바쁘긴 뭐가 그렇게 바쁜데. 회사 다니는 거 그게 뭐라고. 옛날엔 더 했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절에다가 아예 제사 맡기는 집도 많고. 나는 그렇게 안 했어. 그리고 너는 막내가 돼서 며느리 3명 중에 네가 제사상 제일 덜 차렸다. 그랬는데 그거 조금 해놓고 하기 싫어서 벌써부터 머리 굴리니? 제사상 그렇게 소홀하게 차리면 벌 받아. 어디서 대충 차리자느니 그딴 소리야. 근본도 없이. 너네 집에선 그렇게 하고 너네 엄마는 그렇게 하니? 너는 네 딸한테도 그런 식으로 가르칠 거야? 그 순간 저도 확 열받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저희 엄마는 왜 건드리시나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기독교시고 따로 제사 안 지냅니다. 저도 결혼 전까지만 해도 명절 때는 집에서 쉬거나 가족끼리 간단하게 나들이 갔었고요. 그때만 해도 명절은 저에게 곧 쉬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제사에 명절 음식에 시달리다 보니 명절 자체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어지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온다 생각하면 스트레스부터 받을 정도로요. 저는 서로 다 좋은 쪽으로 좀 간략하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뜬금없이 너네 집, 너네 엄마 어쩌고 하시니까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전통을 제대로 따지시는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어머님, 그렇게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이신데 왜 저희 결혼할 때 집은 안 해주셨어요? 어머님 말 맞다나 전통적으로 결혼할 때 시댁 쪽에서 집 해주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이 입 뜨악해지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형님들도 놀라시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땐 가만히 있던 남편도 그제야 와서 저를 말리는 겁니다. 왜 그래 엄마한테? 그만해.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게 전통 따지실 거면 저 회사부터 그만둘게요. 어디 여자가 바깥 일을 해요. 집안일이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나 잘 키우면 되지. 저 회사 가서 그만둔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대출 갚을 거 그거 남편 혼자 다 갚으면 되겠네요. 전통적으로 바깥 일은 남자가 하는 거니까. 제 말에 어머님 눈 뒤집히며 악을 쓰시더군요. 형님들도 솔직히 제 말에 동조하면서도 괜히 그만하라고 말리시고요. 남편도 저보고 그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된 이상 할 말 다 해야겠다 싶어서 말했죠. 톡 까놓고 이 집 제사인데 엄밀히 이 집 사람들도 아닌 여자들만 고생하면서 제사상 차려야 돼요? 다 준비해 놓으면 남자들은 와서 절 올리는 게 전부 아니냐고요.
어머님한테 매달 생활비에 용돈도 챙겨드렸고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찾아뵙고 저 받은 거 하나 없어도 나름 할 만큼은 했습니다. 그런 거에 불만도 없었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고 해도 가족끼리 서로 존중해줘야지 그렇게 옛날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서 며느리 종 취급하시고 그게 어머님이 말하시는 전통이라고 하시면요. 저 앞으로 명절이고 제사고 참석 안 하겠습니다. 야! 어머님 제 말에 기막혀 하시면서 방방 뛰시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그런 말이 어딨냐고 사과하라고 소리 지르고요. 형님들은 어머님만 말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방 챙겼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저한테 욕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냐, 시어머니한테 저러는 미친 며느리가 어딨느냐,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다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그 와중에 주걱도 던지셨어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면서 어머님께 한 말씀 했죠. 네 딸도 그렇게 가르칠 거냐고 하셨죠? 아니요. 제 딸한테는 이런 학습 안 물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나와서 그냥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저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도 후들거리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좋게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너네 엄마 어쩌고까지 하시니까 저도 흥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친정에 들러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그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느냐고. 엄마 기분 안 상하게 좋게 애둘러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을 저 그렇게 나가고 엄마 너무 기막히고 분해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면서요. 그러길래 저도 그랬죠. 여태까지 수많은 명절과 제사 지내오면서 당신은 수저 한번 놓아본 적 있어? 형들도 안 하고 엄마도 못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는 퇴근해서 부랴부랴 어머님 댁 가서 몇 시간이나 기름전내 맡아가면서 음식 만들 때 당신은 뭐 했어? 방에서 자거나 소파에 들어누워 TV 보고 있었지. 아주버님들하고 수다 떨면서. 너네 집 제사인데 며느리들 부려먹는 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지?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왜 이렇게 유난인데?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쌩난리 친 게 잘한 거야? 내가 못할 말 했어? 어머님 그렇게 전통 중시하실 거면 내 말 맞다나 집도 해주셨어야지. 필요할 때만 전통이야? 나 이번 제사 안 가. 제사도 안 가고 명절에도 안 갈 거야. 혼자 갔다 와. 그리고 끝까지 내가 심했다 어쩐다 할 거면 나는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남편도 한숨을 푹푹 내쉬고는 자리를 뜨더라고요. 제사 치르고 오면 녹초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침대에 드러누워 쿨쿨 자고 있는 남편 보면 화딱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어머님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저를 저렇게 취급하니까 기분 상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뒤로도 저한테 막무가내로 어머님께 사과해라 어쩐다 하면 저도 진짜 안 참을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곧 제사가 다가왔고 저는 어머님께 말한 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제사 혼자 갔다 와서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분간은 집안일에 참석할 필요 없고 시댁에 갈 필요 없다고요. 남편도 저한테 삐쳤는지 뚱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냉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큰형님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날 너무 속 시원했고 잘했다고요. 자기가 맏며느리니까 총대 메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제가 대신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큰형님은 회사가 좀 늦게 마치는 편인데 여태까진 일부러 반차까지 쓰고 가서 제사 준비를 하셨었대요. 얼마 있지도 않은 귀중한 반차까지 써가면서 몇 시간 허리도 못 펴고 튀김에 전 부치고 있노라면 진짜 현타 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제사는 이미 지나갔으니 다음 명절 때는 형님이 다시 얘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서 말대로 간소화해서 차리자고요. 근데 어머님이 또 거절하시면 그때는 본인도 둘째 형님도 앞으로의 명절과 제사에 다 불참할 거라고 말씀드릴 거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소화하자고 말씀 잘 드렸다고 케이크랑 커피 기프트콘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은 제가 어머님을 들이받았다 생각해서 저를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제사 음식 준비해보고 그런 소리를 했으면 합니다. 만약 자기들이 준비해보면 오히려 나서서 간소화하자고 아니면 저를 맡기자고 했을걸요. 남편하고는 그 뒤에 좀 냉랭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전과 똑같아졌어요.
무조건 많이 그리고 화려하게 준비한다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진심인 건가요? 간소화될지언정 그 마음만 제대로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들 며느리만 죽어나는 허례의식 가득한 제사상이 아니라 간소화된 차례상이 보편화되어서 오히려 가족끼리 명절을 잘 즐기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